해발 3143m에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붕으로도 불리는 판시판으로도 잘 알려진 베트남의 사파. 최근 하노이 근교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도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안개가 끼고 거치며 풍광이 시시각각 변하는 신비로운 도시. 이미 4월임에도 여전히 새해를 축하하는 왠지 느린 도시. 하지만 소수민족 문화와 판시판으로 둘러볼 거리가 많은 이곳. 사파 여행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파는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사실 사파에 방문해보면 도시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마을 수준이라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파 시내는 사파 광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뻗어있는 사파 호수 인근 지역과 남쪽의 사파역 인근 지역 일부에 펼쳐져 있어 이동구역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닙니다. 또 사파는 동남아인 베트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발 1600m 수준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덕에 연중기온이 타 동남아 도시 대비 비교적 선선한 편일 뿐만 아니라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사파의 시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은 보통 산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판시판, 함롱산, 깎감마을 모두 산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 중 많은 시간을 오르막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파 노트르담 성당, 사파 호수, 그리고 사파 야시장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사파 노트르담 성당은 사파 광장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 중 방문하기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파리에 위치한 실제 노트르담 성당을 오마주하여 만든 성당이기 때문에 사파의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성당의 규모만 보더라도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었네요. 성당 내부는 낮은 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면으로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어 유럽의 성당들과 비교하며 둘러보는 재미가 있었네요. 외부에는 여러 동상이 있지만 영어 설명이 없어 의미를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성당 외부에 불이 켜지면서 상당히 화려해지는데 먼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로 화려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도보로 약 5분만 걸으면 찾을 수 있는 사파 호수는 사파 시민들의 시민공원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특히 제가 방문한 4월에는 다채로운 유채꽃들이 개화하여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낮에는 여행 중 잠시 들러 호수를 조망하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이지만 이곳 역시 성당과 같이 밤이 되면 무척 화려한 야경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호숫가로 안개가 내려앉아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저는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욱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동남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야시장은 성당에서 호수를 지나 도보로 약 1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방콕의 조드페어 야시장과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녹색 천막 밑에서 운영되는 사파 야시장의 분위기에 다소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내부에선 여러 꽃이나 떡, 육포, 또 의류를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느 야시장과 같이 풍선을 터뜨리면 인형을 주는 게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파의 랜드마크, 사파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함롱산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높은 경사를 자랑하는 산입니다. 그럼에도 산에서 다채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파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보니 언제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우선 게이트 앞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꽤나 가파른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나 산 중턱쯤에 다다르면 12지신을 본떠 만든 나무 조각상과 꽃이 잘 관리된 정원이 나타납니다. 정원 주변으로는 특히 큰 야자수가 나 있다 보니 언뜻 밀림에 들어온 기분이 들기도 했었네요. 그 뒤로 사파 또는 함롱산과 관련된 여러 조형물이나 좁은 돌길을 지나면 비로소 사파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워낙 고지대에 위치한 산이다 보니 구름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어 사파호와 그 위를 지나가는 구름을 함께 볼 수 있어 무척 재밌는 경험이었네요. 시내 구경을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사파의 메인이 되는 시외 지역을 둘러봐야겠죠? 아무래도 많은 여행객이 가장 기대하는 여행지는 판시판일 겁니다. 판시판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해발 3143m라는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산의 정상인데요. 다행히 정상까지 푸니쿨라, 케이블카, 모노레일과 같은 탈 것이 갖춰져 있다 보니 그 높은 산을 걸어 올라가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파역에서 푸니쿨라를 타면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는 무옹호아 역에는 사랑과 관련된 여러 조형물이 있어 사진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곳에서 사진 몇 장 찍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한국의 민속촌과 같이 소수민족 마을을 복원해 놓은 마을이 있다 보니 무옹호아역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역이었네요. 이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음 정거장인 독구엔역에 도착하게 되면 판시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대한 불상과 불상이 바라보고 있는 탑이 나타납니다.
이곳에도 여러 사당이 있어 둘러볼 거리가 없진 않지만 판시판에 온 만큼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아직 모노레일까지 타야만 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약 5분가량 엄청난 경사의 철로를 따라 올라가면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상에선 베트남 국기와 함께 3143m가 새겨진 조형물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의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험 자체가 짜릿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네요. 내려가는 길에 여러 불교 철학자들이나 부처의 동상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시판 관광이 끝난 뒤 방문하게 되는 갓갓 마을은 소수민족인 블랙흐몽족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좁은 길을 따라 양옆으로 펼쳐진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비탈길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오르내리는 일은 다소 힘들긴 하지만 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직물, 향신료, 가방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중간중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 천천히 둘러보며 내려가면 금세 마을의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을의 끝에는 실제로 마을에서 사용하는 물레방 하나, 마을 주민이 농사짓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이색적인 경험이었네요. 이렇게 깎간 마을까지 둘러보셨다면 사파의 주요 명소는 전부 둘러보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여행지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제 경우는 아무래도 판시판 정상에서 아래 풍경을 조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러볼 곳이 많고 또 산악지형에 위치한 덕에 오르내릴 일이 많아 모든 여행지를 하루 이틀 만에 둘러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2박 3일의 일정의 사파 여행이 가장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일정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즐거운 사파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일탈하는 직장인 일탈리안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